그러던 어느 날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저녁에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농가, 농민, 이장, 마을회관. 이게 보니까 공간적 배경이 농촌이네. 여기서 이제 부채, 총궐기 그랬단 말이지. 이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빚을 말하는 거겠고, 이 총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두 일어나가지고 어떤 주장을 갖다가 펼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지. 황만근은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고 이장이 시키는 대로 마을 구판장에서 막걸리를 받아왔다. 황만근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네.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고 이장이 시키는 대로 뭔가를 했네. 그렇다면 여기는 아마 이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총궐기 대회에 아주 적극적인 어떤 참여에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스테인리스 물잔이 2개 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마시면 다음 사람이 받고 하는 식의 술자리였다. 황만근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번개처럼 손을 들어 마시고는 눈을 깜빡거리면서 잔이 도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례가 되면 번개처럼 잔을 들이마시고 눈을 껌뻑거리면서 잔을 도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황만근의 관심은 오로지 잔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것뿐인 듯 했다. 아하, 황만근의 관심이 잔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한 관심의 표명인 거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술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렇다면 여기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고 이장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다. 아까 우리는 이걸 적극적인 참여로 해석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술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어떤 거지? 그래도 잔이 도는 속도는 너무 느렸다. 민 씨에게는 좀 빠른 듯 했지만 황만근에게는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면 민 씨와 황만근은 뭔가 좀 달라? 어떻게? 너무 느렸다? 좀 빠른 듯 했다. 이게 다른 거지. 그만큼 황만근이 술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겠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원 참가를 해야겠다 이 말이라. 집에 가거들랑 경운기를 깨끗이 손질해 가지고 내일 아침에 민소 앞가정 끌고 와서 집합을 하는 기 행동 지침이라. 그래 가지고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기운기 길게 행진을 하면서 우리에게를 행동으로 보이는 기라. 이거 지금 사투리가 쓰이고 있네. 그러면 이제 이 공간적 배경이 이제 농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효과가 있겠지. 여기서 민소라고 하는 것은 면사무소 같아. 그래서 앞까지 끌고 와서 하는 게 행동 지침이다. 그래 가지고 경운기로 길게 행진을 하면서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네. 지금 여기 행동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네. 행동 지침은 뭐냐면 경운기를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집합하는 게 바로 행동 지침이었네.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쩌나요? 민씨가 물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기운기도 없다 하마 농사꾼이 아니지럴. 기운기도 없다 하마 아니지럴. 그랬께 민씨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 안에 꽃 밑송이 심가 놓고 우째 농사를 짓는다 카나. 역시 이게 좀 계속해서 사투리가 쓰이고 있네. 어디 고장난 경운기는 없어요? 경운기가 꼭 있어야 합니까? 무한해진 민씨는 무한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창피해졌다 이런 얘기겠지. 창피한. 둘러보면 물었다. 새마을 지도자인 상철석이 대답했다. 말이 그렇다는 기지. 민소까지는 기운기를 끌고 가는 동 버스를 타고 가는 동 하고 그 다음에는 기운기를 같이 타면 되지. 까이거. 그런데 민씨는 진짜 농사꾼도 아니면서 왜 자꾸 농민궐기대회에 나가려고 했어? 아니 그러고 보니까 여기 보니 뭐냐면 농사꾼이 아니지랄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서 비닐하우스에 꽃 몇 송이 심가놓고 우째 농사를 짓는다 카나 이렇게 지금 민씨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진짜 농사꾼도 아니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민씨가 농사꾼이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경위가 없는 사람은 어쩌나요? 어디 고장난 경운기는 없어요? 경위가 꼭 있어야 합니까? 해준 말이네. 그렇다면 요거하고 요거는 좀 다른데? 민씨가 그러면 이 마을 사람이 아닌가? 아마 이거는 이 민씨가 도시에서 좀 있다가 귀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저도 부채는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부채는 남부럽지 않게 있다? 이 남부럽지 않게 있다라고 하면 좋은 건데? 그렇지만 부채는 좀 나쁜 거잖아. 좀 반어적인 어떤 그런 표현인 것 같다. 이걸 통해서 지금 뭐냐면 자신에게도 꽤 빚이 있다. 이거를 갖다가 마치 자랑하는 듯이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요거는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들이나 나나 똑같다. 즉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처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말을 갖다가 좀 재미있게 한 거니까 뭐 해악 뭐 요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또래인 황학수가 말을 이어받았다. 농사를 지도 부채, 농사를 몰라도 부채. 아, 여기서 말하는 이 농사를 진다 그리고 농사를 모른다, 요걸 좀 구별을 해서 말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농사를 지는 거는 뭐냐, 마을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민씨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농촌 사람들인 거고, 이 민씨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농촌 사람이 아닌 거란 말이지. 귀농 귀촌 뭐 이 정도로 이해를 좀 할까? 어쨌든 마을 사람들이나 그리고 귀농한 사람들이나 다 빚을 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 우리를 다 합치가 이거 부채 말고 선풍기를 해도 되겠네. 부채 말고 선풍기를 하다? 아, 여기서 말하는 이 부채와 이 부채는 음은 같지만은 뜻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음, 이 의어를 활용하고 있는 거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언어 유희지.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한 거겠지? 부채에 시달리는 가난한 사람들, 뭐 이런 현실을 갖다가 이야기한 거네. 근데 이건 일종의 웃음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니까 일종의 풍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날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러네. 저 농담 같은 걸 하면서 하나의 웃고 어떤 그런 떠드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시덕거리면서 끝낼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여기서 이제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무슨 얘기야? 아, 이게 지금 부채, 빚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겠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농협에서 용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서 법원에 불려다니는 사람이 두세 떼었다. 바로 요것 때문에 가벼운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채에 시달리는 어떤 농촌 현실,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 진 빚도 문제였지만 서로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빚을 못 갚으면 대신 갚아준다라고 약속하는 걸 말하는 거지. 한 가구가 파산하면 보증을 선 사람 역시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동네 전체가 야반도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야반도주라고 하는 것은 밤에 몰래 도망가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밤에 몰래 도망가는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문의 내용인데, 이 얘기는 결국 그만큼 부채 문제가 심각한 어떤 농촌 현실, 이거를 말하는 거지. 이런 거 한다고 뭐 높은 데 사는 양반들한테 들리기나 하겠나. 요거 이런 거는 이제 뭐 총걸기 대회 같은 걸 말하는 거지. 높은 데 사는 양반들, 우리는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위정자들이라 그래. 위정자들. 위정자들에게 들리기나 하겠나. 이 얘기는 이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 질국, 결국 뭐 이런 얘기인가? 다 뺏기고 나왔는 거 아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망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 말 속에는 현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느낌이 드네. 그러니까 현실을 스스로 자조하는 거지. 체념이라고도 한단 말이야, 이걸. 좀 안 될 거다, 소용없다, 뭐 이런 심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지. 뺏어봤자 저들한테도 남는 게 없을 텐데, 여기서 이제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암만 빈비라는 닭이라도 닭 모가지를 비틀만 이제는 계란 한 개도 없을 낀데, 여기 좀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네. 즉 빌비라는 닭 모가지를 비틀다, 계란 한 개도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빌비라는 닭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농부들을 말하는 것 같고, 닭 모가지를 비튼다라고 하는 얘기를
부채를 받아내려고 압박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네. 계란 한 개도 없다라는 얘기는 남는 게 없다는 얘기가 같은 말인 거야. 그러니까 받아낼 게 없는 거지. 전부 다 손해라. 아, 여기 지금 손해다라는 얘기를 갖다 강조하고 있는 거네. 비유적 표현을 이용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부채 문제로 시달리는 농촌의 현실이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 전부가 아니지. 가들은 계란도 수입해다 먹으면 된게 우리 사 죽어서 죽이 되는가 말든가 가들은 까딱 말이지. 여기서 이제 가들은 그랬는데 여기서 그 아이들은 뭐 이런 얘기잖아. 계란도 수입해서 먹으면 된게 우리 이사 죽어서 죽이 되든가 말든가 가들은 까딱도 말이지.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가들하고 우리를 갖다가 지금 서로 대조하고 있네. 여기서 보면 계란을 수입해다가 먹고 우리는 죽어서 죽이 되든가 말든가, 즉 반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 그들은 산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살고 우리는 죽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아,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농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만 사는 어떤 그러한 그 위정자들의 세계, 뭐 이걸 얘기하는 거야. 농촌 사회가 소외 현상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농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외면한다는 거지. 농촌의 현실 같은 거를.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이네. 이장의 통고를 듣고, 여기서 말하는 이장의 통고는 결국 그 총궐기 대회의 행동 지침을 말하는 거지. 우울한 농담을 주고받은 뒤. 우울한 농담? 가만 있어보자. 여기 농담 그러면 사실은 재미, 즐거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느끼게 해주는 말인데 이 앞에 우울한이 수식되네?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순된 말인데 아, 이게 좀 역설적인 어떤 그러한 표현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재미와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우울해. 좀 어울리지 않지만 어떤 그 말을 주고받았는지는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 한동안 말없이 술잔을 돌린 다음, 아, 그렇지. 여기 이제 말없이 술잔을 돌리는 거는 결국 우울한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 자리는 끝났다. 마을 화관에서 술잔이 오간 뒤 항용 있는 노래방 타령도 없었다. 항용이라고 하면 늘 이런 얘기지. 아마 노래방을 가자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나 봐.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황만근은 그 와중에서 남의 술잔을 가로채 먹다 여러 번 손등을 맞아가며 핀잔을 들었다. 그러네, 여기 와중, 그 다음에 남의 술잔을 가로채 먹어. 여기서 이제 와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을 사람들의 우울한 농담, 이러한 그 상황인데 여기서 남의 술잔을 가로채 먹는다는 얘기는 결국 술에만 관심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게 좀 뭔가 조금 상반된 어떤 그러한 행동 모습을 보여주네. 이게 뭘 의미할 것 같은데? 뭐지?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 황만근에게는 부채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까 총궐기 대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황만근의 모습을 느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느껴지게 되네.